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플 문제풀이 영재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플 영재 두 번째 시간. 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 뭐냐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과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문제 풀기 전에 간단한 개념 해석을 해보면 자, P이면 뭐이다, Q이다라는 조건 명제 형식이죠. 뭐뭐이면 뭐뭐이다. 자, 이 조건들이 따로따로 존재할 때는 명제가 아니었지만 뭐뭐이면 뭐뭐이다라는 형식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녀석은 무조건 명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명제가 참 거짓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뭐뭐이면에 해당하는 조건의 이름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고 뭐뭐이다에 해당하는 조건의 이름을 결론이라고 하기로 한 거지. 그런데 이 명제가 만약에 뭐가 된다면 참이 된다라면 우리는 짝대기를 몇 개, 두 개를 긋고 이때 참이 되는 조건에서의 이 가정에 해당하는 조건의 이름을 무슨 조건이라고 한다?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 결론에 해당하는 조건의 이름을 무슨 조건이라고 한다? 필요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의 표현에 예를 들어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이게 문장의 표현이야. 근데 선생님이 이제 문장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이기 위한을 제거하면은 P는 충분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와 Q 사이에서 P는 충분 조건이라는 거죠. 반대로 Q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Q는 주어를 보는 거야. 그 다음 뭐이기 위한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P이면 Q이라고 참이 된다는 건 즉 가정보다 결론의 진리집합이 커야 되는데 거꾸로도 만약에 성립한다라고 하면 화살표를 양쪽에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둘은 각각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되니까 뭐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풀 내용은 어떤 명제가 필요나 충분 조건이라고 말을 했다라는 건 이 조건 명제 형식이 참이 될 거고 이 참이 되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내는 거죠. 자, 일단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플 100페이지. 자, 페이지 100페이지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조건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판정하라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을 보면 P의 조건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A는 여기는 P의 조건입니다. A는 B의 부분집합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 Q에는 뭐가 나왔냐면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래. 그럼 생각해 봅시다. 어떤 두 집합을 차집합하면 무슨 집합이다? 공집합이란 얘기는 이 기호의 뜻을 해석하면 무슨 말이에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이니까 이 둘은 진리집합의 크기가 똑같지. 따라서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연결되겠죠. 따라서 P는 무슨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자, 두 번째 문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라는 게 P라는 조건이죠. 자, 그럼 이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은 뭐죠? X는 0이고 and 동시에 Y도 0이다가 되겠죠. 하지만 Q에 대한 진리집합은 X는 0 또는 Y는 0이니까 얘는 합집합이지. 그럼 얘가 더 크지? 그럼 어떻게 돼? 진리집합 관계 이런 부분집합이 성립하니까 화살표는 어떻게 보내야 돼요? P이면 Q이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P는 무슨 조건이다? 이번에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했죠. 여기는 필요 충분 조건. 맞습니까? 자, 세 번째는 자, 세 번째는 X 더하기 Y가 유리수라는 조건이야. 그럼 봐봐. 두 수가 유리수, 합이 유리수가 된다는 건 둘 다 유리수여도 되지만 둘 다 무슨 수여도 무리수여도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루트 2 더하기 3 마이너스 루트 2 하면 루트 2가 사라지니까 유리수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P에 대한 조건의 진리집합은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거나 Y가 XY가 무리수가 무리수여도 가능하지. 근데
그러니까 Q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되죠? X도 유리수고 동시에 Y도 유리수니까 얘의 진리집합이 크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얘를 참이되는 명제 형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P이면 Q이다가 아니라 Q이면 P이다가 되겠죠. 따라서 이 녀석이 화살표를 맞으니까 P는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 정지하시고 아래 있는 확인, 변형, 발전 한번 풀어봐 주세요. 선생님도 칠판을 지울게요. 자, 문제 다음 페이지 2번을 보겠습니다. 자, 2번은 다음 조건 P와 Q가 또 역시 마찬가지지 어떤 조건인지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여기는 P 섹션, 자, 여기는 Q 섹션. 자, P의 1번 문제. P는 어떻게 나왔죠? 절대값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는 몸통이니까 음수 3에서 양수 3. 그 다음에 Q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으니까. 자, 얘는 누가 더 크지? 수준상에 나타나게 되면은 음수 3에서 양수 3까지 포함된 상태에서 이렇게 된 P가 Q 0과 2보다는 무조건 크죠. 진리집합이 이렇게 크니까 화살표는 어떻게 돼? Q에서 시작해서 Q이면 P이다가 돼야 되니까 P는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자, 그래서 P는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문제는 x-1의 전체 제곱이 0이다. 무슨 뜻이죠? x가 1일 때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q는요. 방정식인데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다. 인수분해하면 x-2, x-1이 0이니까 x의 값이 1이 될 수도 있고 x의 값이 2가 될 수도 있지. 누가 커요? q에 대한 진리집합이 크죠. 따라서 얘는 참이 되게 하려면 p이면 뭐이다? q이다. 따라서 P는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이해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문제는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자, P에 대한 진리집합은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는 0. 인수분해하면 x-3의 전체 제곱은 0이니까 x의 값은 3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Q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2x 빼기 6은 0이니까 x는 3. 그럼 어떻게 돼? 가정과 결론의 진리집합의 크기가 같으니까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따라서 P의 이름은 뭐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선 그리는 게 조금 더 신경 쓸 거고, 뭐 우리가 앞에서 이거는 어떤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한 조건 찾으세요. 뭐 이런 문제랑 거의 동일하죠. 자, 선생님 또 칠판을 지울 테니까 여러분은 또 정지하시고 101페이지에 있는 확인, 변형, 발전 문제를 풀어봐 주세요. 선생님이 지금 아침입니다. 아침 9시 조금 안 됐는데 목소리가 아직 좀 풀리지가 않아서 뭐 풀려도 뭐 똑같지 않니? 그런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녁부터 또 내일 아침까지 태풍이 오는 기간이는데 아무쪼록 외출 삼가하시고 조심해 주세요. 자, 다음 페이지 마풀 개념 익힘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면 1번 실수 x에 대한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조건이 p라는 조건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로 주어져 있고요. 조건 q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절대값 들어가 있는데 절대값 x 빼기 2가 작거나 같다 a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p가 자,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죠? p가 뭐이기 위한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문장에 줄을 치시고 이거를 바꾸면 어떻게 돼? p, q 사이에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고 이렇게 된다는 뜻 아니야? 따라서 진리집합 q가 진리집합 p보다 커야 되지.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부등호 들어간 문제는 반드시 수식상에 나타내면 그것이 곧 벤 다이어그램이다. 그럼 먼저 절대값 풀어내면
x-2 양수 a 음수 a 양변에 2를 더하면 a 더하기 2 마이너스 a 더하기 2 수리선상에 나타낼게요. 자 마이너스 a 더하기 2 a 더하기 2 자 얘가 뭐죠? 진리집합 q 그럼 진리집합 p는 어디죠? 그 안에 있어야 되니까 마사와 6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풀까요? 위치결정, 등호결정 하는 거죠. 자 이쪽 파트를 살펴보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a 더하기 2는 반드시 음수 4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왼쪽. 그 다음에 여기 파트를 살펴보면 6은 a 플러스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지. 그 다음 등호 결정을 합시다. 자 등호 결정은 가정을 하는데 if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는 뜻은 이 숫자가 음수 4가 된다는 거니까 같이 음수 4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러면 둘이 같이. 근데 이 부분집합은 무슨 뜻이야? 등호를 포함하잖아. 즉 이런 관계니까 여기 등호가도 상관없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숫자가 6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의 연결고리는 동시에 성립해야 되니까 AND겠죠. 그래서 이거 풀어내면 음수 A 작거나 같다, 음수 6, A는 크거나 같다, 6이 될 것이고 여기서는 건너가면 음수 A 작다, 음수 4, A는 뭐다? 크다, 4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A가 4보다 크거나 같다와 A가 6보다 크거나 같다의 공통된 부분은 여기니까 우리가 찾는 정답은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A는 6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때 자연수 A 최소값을 구하랬으니까 the answer is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뭐 지금 새로운 게 아니라 부분집합에서 이미 다 다루었던 내용 그리고 앞에 조건 명제에서도 다 다루었던 내용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이름 하에서 한 번 더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3번의 두 번째 문제. 자 이 두 번째 문제는 실수 x에 대해서 또 조건 p와 조건 q가 주어졌는데요. 조건 p는 음수 3x 등호 포함한 상태에서 a 조건 q는요 어떻게 되냐면 양쪽 다 등호가 있고 음수 3과 a 네? 같을 리가 없잖아. 여기가 8이었군요. 자 이렇게 되네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문장이 나왔냐면 PQ 사이에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이 문장을 읽으면 이것에 대한 조건 명제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PQ 사이의 관계인데 P가 생략해. PQ 사이에서 P가 필요 조건이니까 P가 화살표를 맞아야지. 그러니까 여기 누가 와야 돼? Q가 와야 되지. 따라서 어떤 게 해야 돼? 진리집합 관계가 Q가 P보다 작거나 같다. P가 Q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수식선상에 나타내면 지금 P가 확실하니까 먼저 P가 음수 3, 양수 8 이만큼이 P고요. P가 커야 돼. 그럼 Q는 같이 음수 3에서 시작을 하는데 어디까지야? A니까 A는 8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왜? 지금 문제에서 Q가 작아야 되니까. 따라서 위치 결정 A가 뭐보다 8보다 작다. 즉 8의 왼쪽이다. 등호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서 뭐가 들어가면 등호가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A는 뭐보다? 미안해요. 8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까지 맞죠. 그런데 문제에서 A가 무슨 수라고 했죠? 정수라고 했는데 선생님 문제를 완전 잘못 적었네요. 여기가 A-3입니다. 어쩐지 문제가 쉽더라.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그림 그릴게요. P가 음수 3
양수 8 P Q는 P 안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A-3 마이너스 3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고 A는 8의 왼쪽에 위치해 되겠지. 이게 Q가 되겠지. 자 그럼 위치 결정 여기서 어떻게 돼? 음수 3보다는 A-3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고 여기서 A는 8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필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즉 등호 넣는다는 건 A-3이라는 숫자가 음수 3이 되어도 여기서 등호를 넣는다는 건 A가 8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둘 사이의 연결고리는 뭐다? AND다. 따라서 이거 풀면 음수 A 작거나 같다 0,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는 A가 8보다 작다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A는 0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니까 어떻게 돼? 8에서 0 뺀 다음에 양쪽 다 등호가 있으면 더하기 1. 그래서 총 몇 개다? 9개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만약에 문장의 표현에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인데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무엇은 아니다? 시험 문제 보면 뒤쪽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필요 조건이지만 무엇은 아니다?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그러면 잘 봐. 여기서 필요 조건이라 했을 때 등호를 넣었잖아. 그럼 등호를 넣었다는 건 무슨 뜻이야? 만약에 등호가 성립한다면 Q이면 P도 되지만 P이면 Q도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지. 그러니까 수학 문제에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까지만 나왔다는 건 필요 조건도 될 수도 있고 필충도 가능하다는 뜻이야. 그런데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P는 대신 충분 조건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건 무슨 뜻이지? 지금 문제에서 P는 필요 조건만 된다라는 뜻이니까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 등호가 없어야 되죠. 지금 무슨 집합? 진부분 집합처럼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집합? 진부분 집합처럼 이 내용을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반드시 잘 기억을 해주세요.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이해는 되죠? 좀 이따가 나머지 문제에서 예제에서 있습니다. 자, 다시 해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크거나 같다 또는 작거나 같다 같다가 들어가지만 필요 조건이지만 뭐든 안 된다? 충분 조건은 안 된다는 뜻은 뭐다? 등호가 없다라는 거죠.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계속 문제를 풀 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뭐 충분 조건이라고 했을 때 부분 집합 관계가 성립하면 되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P가 필요 조건도 되지만 필요 충분 조건까지 되는 걸 포함하는데 필요 충분 조건은 언제야? 등호가 들어갔을 때 아니야. 그런데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는 등호를 빼야 되는 거야. 그럼 등호를 빼고 해석하는 건 무슨 집합? 진부분 집합처럼 해석하는 거죠. 자, 일단 계속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칠판을 지울 테니까 다시 그 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확인 유제, 변형, 그 다음에 발전 문제 풀어보세요. 자, 이제 4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몇 번? 4번. 다음 페이지 4번. 자, 4번 내용을 한번 보니까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라면서 1번과 2번이 나누어져 있죠. 볼게요. 자, 1번은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2 이퀄 0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x 마이너스 1이 0이 아니다라는 게 있는데 이 녀석은 이거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이런 뜻 아니야? 이런 뜻? 해석을 하면 PQ 대신에 나왔으니까 얘는 얘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화살표가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얘를 만약에 P라고 하고 얘를 Q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P이면 Q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 화살표가 가지는 역할, 의미는 뭐지? 대입입니다. 뭐라고요? 대입. 가장 중요한 건 대입이에요. 그럼 대입하고 싶은데 지금 대입이 안 돼.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P면 Q에다가 지금 참이라는 거 아니야.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P는. 그러면 얘가 이것에 대한 무슨 명제? 대우인 명제를 만들 수 있죠. 대우인 명제는 뭐죠? 나 Q이면 뭐이다? 나 P이다.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고 둘 다 부정을 한 게 뭐죠? 대우인 명제죠. 왜? P가 충분 조건을 얘기했다는 건 얘가 참이니까 대우인 명제도 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에 대한 대우인 명제는 얘가 여기 오고 부정을 해주니까 아니다는 이다 이면 얘는 어떻게 되죠?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2 이퀄 0이 되어서 여기서 식의 의미는 뭐지? x는 1이니까 이 x는 1을 여기다 대입할 수 있지. 즉 x는 1이 이 2차 방정식에 뭐다? 해다 대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식, 해, 대입, 풀이, 해석했었잖아. 다 이런 구조 안에서 선생님이 생각한 거거든. 따라서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2는 0이니까 a 값은 얼마다? 음수 3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동의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 바로 볼게요. 2번. 자, 2번은 조건 P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문제는 P는 Q이기한 충분 조건이래. 그러니까 루트 x 마이너스 8분의 루트 x 더하기 1이 마이너스가 붙은 상태에서 결합이 되었죠. 는 뭐이기 위한 Q이기 위한 a 마이너스 8 x a 플러스 3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지금 뭐지? P. 얘가 뭐죠? Q. 얘는 부등호가 나와 있고 얘는 부등식을 만들어내는데 P는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자, 루트가 결합했는데 분수꼴에서 음수가 되었다는 건 분모가 음수. 즉 무슨 말이죠? x-8이 음수고 x 플러스 1이 뭐다? 양수다라는 뜻 아니야? 둘 사이는 뭐죠? and 동시에 성립해야 되죠. 즉 x는 8보다 작고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니까 x는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해됐어요? 따라서 둘을 결합하면 x는 음수 1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요거 하나가 나오겠지. 자, 여러분이 이 개념을 여기서 끝내면은 틀리죠. 왜 틀리죠? 자, 이 등호가 성립하는데 지금 선생님이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 뭐지? 개념이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거야. 즉 분모가 음수고 분모가 양수일 때 등호가 성립된다. 두 번째는 언제죠? 이 등호가 성립될 수 있는 또 다른 성질이 무슨 성질이야? 등식의 성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자, 이 사이는 5R로 결합된 겁니다. 분자인, 분모는 0이 안 되지만 x 플러스 1 자체가 0이 돼버리면 분모에 뭐가 들어가든지 상관없이 항상 0이 되죠. 따라서 x가 음수 1이어도 된다. 따라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을 결합시키게 되면 조건 P에 대한 진리 집합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얘보다 뭐 해야 된다? 작아야 된다. 수위선상에 나타낼게요. 자, 이 진리 집합 잘 찾아야 돼. 우리가 복수수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P가 음수 1, 양수 8인데 음수 1은 포함되어 있고 양수 8은 포함이 안 돼. P. 근데 지금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만 되니까 진리집합 관계가 등호가 성립돼도 상관이 없는 거죠. 아까 선생님 얘기한 대로. 그 다음에 Q는 어떻게 돼야 돼? 얘보다 커야 되니까 A-8의 위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의 왼쪽에 위치해야 되고 A 플러스 3의 위치는 8의 오른쪽에 위치해야 되니까 이렇게 Q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문제를 풀면 위치 결정 A-8은 마이너스 1의 왼쪽에 있어야 되겠고요. and 동시에 8보다 A 플러스 3은 어느 쪽에? 오른쪽에 위치해야 된다. 그 다음 등호 조건. 자, 여기다 등호를 넣는다는 뜻은 이 숫자의 값이 음수 1이라는 건데 얘는 음수 1이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큰 거지만 얘는 음수 1이 포함된 상태에서 큰 거지. 따라서 등호를 넣어버리면은 진리집합 관계 성립이 안 되죠.
포함 관계가. 따라서 이거 등호 들어가면 안 되죠. 두 번째, 여기다 등호를 넣는다는 건 a 플러스 3이라는 값 자체가 8이라는 거니까 x가 8보다 작다, 여기도 x가 8보다 작다. 등호가 들어도 상관없잖아. 같아도. 그러니까 여기 등호가 들어가죠. 따라서 a는 뭐보다? 7보다 작고, 여기서는 음수 a 작거나 같다, 음수 5, a는 5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이 둘을 결합시키니까 어떻게 되죠? a는 양수 5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다? 양수 7보다 작다. 이렇게 a의 범위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다음 페이지에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자, 5번을 보면, 자, 5번 한번 볼게요. 자, 두 조건 PQ에 대한 진리집합인데 P가 나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거의 뜻은 진리집합을 해석하면 P는 어디의 부분집합이다?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따라서 다음 중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P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지? 한 번 더 해석을 할까요? P하고 Q가 무슨 소다? 서로 소다. 자, 벤다이어 한번 그려볼까요? P가 여기에 있고 Q가 여기에 있으면 P는 Q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둘 사이는 무슨 관계다? 서로 소라는 의미지. 그럼 서로 소를 해석하면 다시 또 어떤 뜻이 있지? 둘의 차집합 P 차집합 Q는 P가 될 거고 Q 차집합 P는 Q가 되겠지. 뭐 이런 것 중에서 찾아내는 거죠. 그럼 1번 틀렸고요. 2번 틀렸고요. 3번 모르겠고요. 5번이 바로 답에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야? 서로 소에 대한 거 원래 이렇게 섹션 나눠서 빠바바바 적는 거 있잖아. 그걸로 여러분이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해됐죠? 이해되고 아까 앞 페이지 한 페이지 앞에 넘어가면 페이지 103페이지에 설명을 내가 까먹었는데 발전 문제 190번에 아까 선생님이 강조했던 표현이 나오죠.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다. 아니네. 뒤에 나오는 거야. 쌤 잘못 봤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다. 이런 표현들은 뒤쪽에 연습 문제 풀다 보면은 나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동의됐죠? 자, 다음 라스트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라스트 6번 문제 3단 논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6번 3단 논법인데 자, 세 조건 PQR이 있는데 다음이 모두 참이랍니다. P가 나 Q인 게 참이래. 그럼 여러분이 일단 여기서 뭐지? 대우인 명제 만들 수 있죠. Q이면 나 P. 자, 참이 되는 명제를 다 세팅해 주세요. 두 번째는 not P이면 뭐다? not R이다가 참이래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의 명제니까 R이면 P가 참이다. 자, 그럼 이제 짝짓기를 한번 해볼까? 어떻게 짝이 지어질까요? 시작점을 여기 나피가 끝이고 나피가 시작이니까 이 둘 연결시키면 되겠죠? 자, 그럼 Q이면 나피, 나피면 not R이니까 어떤 게 성립하죠? Q이면 not R, Q와 R 사이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이건 항상 참, 얘도 항상 참, 항상 참, 항상 참. 그럼 이것에 대한 무슨 명제? 대우인 명제는 R이면 not Q다. 자, 이 6개밖에 없어요. 자, 이것에 대한 문제 찾으시면 됩니다. 1번 기억 볼까요? not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자, not P가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래. 뭐이기 위한? Q이기 위한. 그럼 Q와 not P 사이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지. 자, 이거 있나? 여기 있네요. 기억 참. 니은 한번 볼까요? R과 P 사이인데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R이면 P. 여기 니은 여기 존재하겠죠. 자, 그다음 디귿은 R은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R은 낙 Q 사이에서 충분 조건의 관계다. R이면 낙 Q. 여기 디귿 있죠. 그래서 지금 문제의 정답은 기흥, 니은, 디귿 전부 다 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절대부등식을 뺀 명제는 일단 다 풀었는데요. 이번 주 주말까지, 자, 숙제 또 나갑니다. 주말까지 지금 배우는 데까지 다 푸시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단원 종합 문제, 베이지, 노말, 터프까지 명제를 다 풀어오세요. 선생님이 또 내일이나 아니면 오늘 저녁이나 다시 강의를 한번 더 찍어서 절대부등식도 강의를 찍을 겁니다. 절대부등식도 명제 안에 들어가 있고, 절대부등식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세 문제인가 정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은 그냥 바로 네 문제, 총 네 문제만 설명하면 되니까, 또 문제 양도 안 많으니까 또 거기까지 숙제 범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수, 그리고 합성함수, 역함수 이렇게 또 맞풀 개념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마풀 명제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